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오전 6시입니다. 오늘은 574주년이 되는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 즉 한글날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만든 것이고, 세종대왕은 서기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간행함으로써 훈민정음, 백성들에게 옳은 발음을 가르친다 하는 뜻을 담아서 28자의 한글을 공개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4글자는 쓰지 않고 24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글이 제대로 쓰여지는 데는 그 뒤에 또한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한글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원래 한글을 만들 때부터 조선조의 일부 수구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이 주저하게 물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한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가 있는데 왜 저 오랑캐나 쓰는 문자를 새로 만드느냐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최만리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설득하는 이 세종대왕의 논리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어른 같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른이고, 반대하는 학자들은 요사이 좌파 세력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사대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명분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한글이 공용어가 되지 못하고 주로 여성들이 쓰는 이런 말로 좀 푸대접을 받다가 개화기 때 비로소 한글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글 한자 혼용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 한글 한자 혼용 시대가 결국 개화기, 독립운동기, 건국,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50년 동안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구조에 맞는 우리의 문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한자 혼용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게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잘한 것이 많고 못한 것은 적지만 그 못한 것 중에서 하나가 한글 전용입니다. 이 한글 전용 정책은 이승만 대통령도 추진했지만은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글 전용 정책의 뿌리가 상당히 좀 편협한 국수주의라 그럴까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한자 폐지 운동이 좌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또 독립운동과 맞물리고 해가지고 어느 사이 한글을 쓰는 것이 민족적이고 독립운동이다, 한자를 쓰면 사대주의다 하는 나쁜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다가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 한자는 특수계층만 쓰는 것이다, 한글을 쓰는 것이 이게 민주적이고 민족적이다 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하다가 이분이 실수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용 한자를 교육하게 되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본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신문이 한글 전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 인명, 고유명사 정도는 한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슬며시 사람 인명이
괄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명삼하고 괄호하고 한자로 김명삼 쓰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괄호 안에 한자가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한글만 딱 남았습니다. 문재인 하면은 괄호 안에 한자 본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99%의 언어 생활이 문자 생활이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크나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마 저승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글 전용하는 걸 보면은 개탄할 겁니다. 한자 전용도 안 되지만 한글 전용도 안 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라고 만듭니다.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어를 표현하고 한자어를 통해서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선동에 잘 속는 국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좌우합니다. 나쁜 언어를 쓰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양 있는 언어를 쓰면 사람이 교양스럽게 생각하고 교양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교양어는 뭐냐? 한국에서 교양어는 뭐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우리 민족사 2000년 중에서 1980년 동안은 한자를 써오다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한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 중에서 2000년 중에서 1980년 동안은 그 기록이 한자로 쓰여진 겁니다. 삼국사기에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삼국사기가 한자로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삼국사기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고 어느 중국 역사입니까? 이처럼 한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드디어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한글이 한국어다. 그렇지 않죠.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로 같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 사전을 들어보면은, 묵직한 사전을 하나 들어보면은 그 국어 사전에 70%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한자로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상온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온. 한자로 써야 일상상자 그리고 따뜻한 온자를 같이 쓰면은 이 대기권의 우리가 보통의 이 온도를 상온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온하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상자로 생각해가지고 고온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온. 그래서 지금 한글 전용 시대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한국이 다시 쇠퇴기로 들어갔습니다. 한자 전용 시대, 조선조만 치면 그렇습니다. 한자 전용 시대에 나라가 쇠퇴했다가 한자 한글 혼용 시대에 나라가 발전했다가 이제는 한글 전용 시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쇠퇴는 일단 정신적 쇠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정상적인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중에서 개념어, 민주주의, 출판, 온도, 기준, 독재, 과학, 철학, 인문, 국가, 헌법 이런 건 전부 한자로 쓰여졌습니다. 한자는 개념어입니다. 법률 용어 특히 질권, 구속, 보석
성고, 황소, 상고 뭐 이런 거 전부 한자로 써져있습니다.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한글로 써져 버리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개념 없는 인간이 되든지 개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개념 없는 사람이 되고 이 나라는 개념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념어는 전부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사구시할 때 이게 한자로 써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사구시는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한다는 뜻인데 실사구시라고 한글로 써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 첫째, 분별력이 망가졌습니다. 한국어가 암호 아니면 소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문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사막화 되어 버립니다. 한국 문화가 지금 사막화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진위, 피하, 선악 분별력이 한글 전용에 의해서 총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니까 드디어 머리는 IQ는 세계에서 제1등인 한국 사람이 속는데도 1등인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20%, 30%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익선동이 판을 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분별력이 망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한글 전용으로 해가지고 국민 교양이 무너지니까 국가 엘리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민 교양이 있어야 거기서 출중한 엘리트가 나타납니다.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국관이 있다. 이 세상을 대국, 크게 바둑을 뚫 때처럼 크게 넓게 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도 가족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엘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트가 양성되려면 국민 교양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한글을 포기해버리니까, 한자를 포기해버리니까 제대로 된 철학, 문학, 그리고 역사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엘리트가 안 나타납니다. 한글 전용에서는 절대로 엘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국회의원 다수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동양 문화권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동양 문화권,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자 문화권, 한자라는 공용어를 통해서 동양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또는 문명적 이 그룹이 생겼는데 여기서 한국만 외톨이가 됩니다. 더구나 일본은 자신들의 고유 문자인 가다가나와 한자를 같이 씁니다. 이 한글은 세계에서 최고의 표음 문자입니다. 한자는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를 같이 쓰면은 그 언어가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보면은 반신불수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교양, 세계 최고의 경제, 세계 최고의 국민, 세계 최고의 군사, 세계 최고의 학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자와 가다가나를 같이 씀으로써 그 문학이 대단하고 그 과학이 대단하고 국민 수준이 대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자만 쓰다가 보니까 표음 문자가 없으니까 중국이 최근에 와서 일본에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대만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간자체를 쓰지 않고 정자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본토보다도 대만의 정신적 문화적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요새 노벨상 보면은 아시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나라로 랭킹이 한 5등, 6등쯤 됩니다. 거의 30개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문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지금 574주년 맞은 한글날에 우리는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말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해야 되지 소리로 하면 시끄럽잖아요. 싸움을 하고. 그럼 방향은 뭐냐? 그래도 아직 한자 교육은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한자 교육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한자를 그래도 생각 있는 부모들이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한자를 가르칩니다. 저도 외손녀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은 그 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했느냐? 이분이 한자에 도통한 사람이니까 영어를 쉽게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한자를 가르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한자를 어릴 때 배우게 되면 영어도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한자를 어릴 때 배우게 되면 어휘력이 많아집니다. 어휘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단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뒤늦게 일본을 가가지고 뒤늦게 한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한자를 알게 되니까, 즉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쓰게 되니까 이 세상이 명료하게 보이더랍니다. 세상이 명료하게 보이더랍니다. 흐릿한 안경, 한글 전용은 흐릿한 안경입니다. 한자를 같이 쓰면은 도수가 정확하게 맞춰져 가지고 세상을 명료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제발 시청자 여러분,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십시오. 어휘력이 많아지면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출세를 합니다. 오늘 한글날, 한글 574주년을 맞아서 제가 절대 한글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같이 쓸 때 더 돋보이고, 한자는 한글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한자 혼용 시대에 한자 전용 시대죠. 즉 개화하기 전까지 한자 전용 시대에 조선은 쇠퇴했고,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던 시대에 대한민국은 발전했고, 이제 한글 전용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분별력이 망가져 가지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것을 출연시키는 걸 보듯이 정신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결국 물질적 쇠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빨리 한자를 가르쳐서 한국어를 한자 한글 혼용 시대로 정상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